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지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그런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이게 앞으로 정말 시장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회의감도 들 정도로 계속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그죠? 이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여러분들 싼 가격에 매집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시는 반면에, 어떤 다른 분들은 주식을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서 지금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상황마다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그죠? 자금 사정에 맞춰서 아니면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급격하게 증가될 수도 있고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명심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일단은 좋은 주식이나 괜찮은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투자 포인트는 반드시 더 오게끔 마련이 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지수를 먼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알려드릴 것이고, 자, 그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도 약간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정말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다시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인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는 거래량이 비교적 줄어든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상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종목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하나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제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코스피 차트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899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거든요. 2,933포인트.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99포인트, 2,933포인트를 약간 갭으로 약간 지금 하락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들 저희 코로나가 사태가 있었고 나서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1,400포인트 정도, 이 자리를 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 고점까지 거의 코스피 지수만 해도 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점과 고점 대비 변동성, 즉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고점 대비 약간 지금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14%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부분부터 시작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도 변동성은 47% 정도가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절반 정도 되돌림을 준다고 하면 한 23.5% 정도 되돌림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현재 지금 14%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코스피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 저점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한 지금 44%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 22%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한 2,822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정도 사이입니다. 바로 이 정도 자리가 바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자리를 깨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770포인트부터 2,826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되돌림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어떤 지수든 급등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조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정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주식이나 그죠? 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건전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헝다그로 파산 사태 이후에도 그렇고 현재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던 모습이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이런 자리에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코스피가 막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이제 뭐 언론 매체에서도 각종 보도를 많이 하죠. 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뚫었다.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뚫었다. 사상 최고치 첫 경신. 뭐 이런 긍정적 뉴스를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딱 사게 되면은 그죠?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서부터 좀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주식시장의 생리를 좀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금 이제 어떤 그런 환경에 놓쳐져 있냐면 일단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 전부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기겠다. 그죠? 금리 인상은 이제 2022년이 아니라 대략 2023년 정도의 금리 인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단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자면, 자, 금리를 당연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현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80% 이상은 다 대출을 아마 끼고 있을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죠? 그게 뭐 여러분들 뭐 비자금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돈이 됐든 간에 어쨌든 저쨌든 그죠? 근데 그것은 주체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은행이라든가 그죠? 은행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도 여러분들 은행 자본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은행도 그죠?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합니다.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 예치했던 고객들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 효과의 그런 주가가 이제 부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게 특히 이제 금리가 낮춰져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버블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버블이 있기 때문에 그 버블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그 생산성이 다시 버블이 약간 좀 꺼질 때쯤에 이미 그 생산성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된다 이런 그런 전반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게 정말 경기가 갑자기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여러분들 코로나 우리 2020년 3월인가? 그죠? 2020년 2월인가 3월에 그때 코로나 딱 처음 터졌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올스톱이었거든요.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고 그죠? 이게 임상시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포감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지금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았고 모든 분들도 다 웬만하면 2차까지 맞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예전처럼 갑자기 뭐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그 코로나 쇼크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그렇게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떨어지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죠? 그런 하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확산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사실 수가 있으니까 더 싸게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는 게 2,800포인트가 깨지면 뭐 폭락이 나올 것이다. 뭐 2,700포인트가 뭐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고점 대비 20%도 안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이게 연초 대비는 20%가 아니에요. 거의 한 50%, 한 30%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정말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저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죠? 뭐 20조, 뭐 파운드리에다가도 뭐 엄청난 대폭 투자를 하겠다. 왜냐면은 이제 TSMC라는 그런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대표죠.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삼성전자를 지금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이미 지금 따돌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인적 쇄신과 그런 모든 것들의 그런 생산성을 다 쇄신시키겠다. 그죠? 뭐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좀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삼성전자를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같이 분석을 해보고 이게 향후 앞으로 다시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주봉상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평선이 다 지금 정별이에요. 일단 정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 자, 요런 자리에 여러분들 사신 분들이 많을 거다. 이때가 지금 8만 원대, 7만 원대, 9만 원대거든요. 근데 거의 정말 10만 원을 딱 찍을랑 말랑 딱 하다가 96,800원에서 고점 찍고 떨어졌죠. 자,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인 게, 과거에도 6만 원 정도 찍고 나서 조정을 여러분들 얼마나 줬냐면 2020년 2월 달부터 2020년 10월 달까지 거의 8개월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저점에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그죠? 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다 이제 소화를 시키고 수익이 분명히 났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강한 제가 보기에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면, 자, 저가부터 고가까지 상승률이 127%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고가부터 저가까지 한 40% 정도 약간 하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라기보다는, 그죠? 약간 38%에서 40% 정도는 약간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50%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낙폭 과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41% 정도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요 산 모양의 캔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현재 7만 1,000원, 7만 1,000원을 요 종가로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7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조만간 계속 반등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74,4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7만 원대에서 74,400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사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지금 사기에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지난주 대비 그래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이게 엄청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삼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이면 조금씩 여러분들 모아 가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74,000원에서 7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 이제 매집을 해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결과를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뭐 대형주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도 투자하고 선물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투자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주식과 코인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뭐 어느 타이밍에서 잡아야 되느냐, 그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조금 나름대로 뭐 이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시장에 한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주식시장에 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분위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섹터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섹터의 분위기. 자, 섹터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이라면 그 안에도 반도체 섹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 섹터, NFT 섹터 이런 식으로 섹터가 분할돼 있잖아요.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은, 그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그런 섹터들이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섹터가 가장 핫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가장 많거나 아니 비교적 많은 그런 종류의 섹터가 가장 좋겠다. 자, 여기서 대부분 섹터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거래 대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많이 터질까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그죠? 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거래량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터지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자,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첫 번째 관점은 별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그죠? 그 주가를 주무르는, 그죠? 주가를 주무르는 주포에 의해서, 그죠? 자, 주포에 의해서 갑자기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종목.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약간, 그죠? 한 하루 이틀 관심 받고 이제 꺼지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대량에서 저점에서 대량으로 매집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1번의 구간이 지나게 되면 보통은 계속 저점에서 매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뉴스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유튜브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커뮤니티는 이제 네이버 종토방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 호재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몇 번 돕니다. 그죠? 돌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거의 소수의 개인입니다. 소수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개인 투자들을 100%라고 봤을 때 거의 한 5%에서 10% 내외. 그러니까 이 분들은 무슨 분들이냐면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업도 보통은 그래도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 물론 여러분들 1년 이상 하신 분들도 그 정보가 캐치가 되지만 보통은 전업을 5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서 약간 그 얼라이언스, 커넥션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정보를 받습니다. 아니면은 나머지 소수의 1%,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은 저점에서 대량으로 매집하는 종목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죠? 개인들은 그래서 심지어 진짜 슈퍼개미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주식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펀드 매니저로 이게 막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주고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증권사라든가, 증권사, 투자은행,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정보들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얻어서 이미 저점에서 대량으로 매집을 먼저 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90%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자, 몰라요. 네, 모른다.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이거 저번에 좀 떴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종목에 대한 연계성을 잘 찾지 못하면 이게 그냥 잠깐 개미 털고 떨어지는 종목이구나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뉴스, 언론사,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 호재 이런 것들은 모든 개인들이 다 알게끔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의 모든 투자자들이 알 정도의 그 인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점점. 왜냐하면 뉴스라든가
뭐 언론사라든가 특정 유튜브라든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종목은 과거에 매집을 했고 뭐 했고 하면서 종목이 끌어올리게 된다. 그러면 거래량이 1번도 많이 터지고 2번도 많이 터져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2번과 같은 구간에서 매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2번도 근데 솔직히 저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전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1번은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찾지만 이제 2번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웬만하면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찾냐면 보통은 이제 증권사, 뭐 증권사 HTS 메인에 뭐 거래대금 상위, 그죠? 거래대금 상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뉴스라든가 뭐 네이버 증권이라든가 뭐 여러 그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도 매매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초단타 방법입니다. 초단타 방법이라고 해서 분봉으로 보시는 거예요. 분봉도 60분봉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분봉도 어떻게 봐요? 막 3분봉, 2분봉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이죠. 아침에 8시 40분부터 딱 차트를 보기 시작해서 뭐 그죠? 장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제 뉴스와 씨름을 하면서 뭐 단타로 뭐 짧게는 뭐 2%, 많게는 뭐 5% 이상씩 누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1번 같은 이거는 이제 보통 전업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1번에 저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제 뭘로 매매해요? 대부분 거의 개인들 뭘로 매매하죠? 핸드폰으로 매매하잖아요, 그죠? MTS로 매매한다. 자, MTS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타이밍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MTS로 매매하는데도 불구하고 1번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1번으로 갑자기 뭐 급등이 뭐 5% 10% 갑자기 확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 5분 10분 만에 뉴스를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MTS로 매매하시면서 1번으로 계속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적으로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니터를 뭐 한 10몇 개씩 놓고 10몇 개까지도 좀 너무 많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놓고 계속 이제 수시로 정보를 받으면서 빨리 여러분들 HTS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면 솔직히 1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은 일단 여러분들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회사를 그만두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불가능해요. 1번 같은 경우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2번을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제가 1번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번은 솔직히 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시장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는 계속 그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셔야 돼요. 분할로. 그래서 이거는 보통 시드가 그렇게 몇 억에서 한 몇십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불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드가 뭐 해봤자 500만 원,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많아봤자 2000, 3000인데. 그러면 이런 1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 재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번에 대한 그리고 2-2번 있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가 매매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평선이 따라 들어가면서 계속 떨어지다가, 그죠? 떨어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번과 같은 구간이 먼저 생긴다 그랬죠? 1번은 저점에서 매집을 막 해요. 저점에서 뭐 어떤 특정 호재 뉴스를 조금 터뜨리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이평선은 계속 하락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는 주식에 관심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에 관심 있어요? 당연히 올라가는 주식에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들은 볼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심리가 올라가는 거에 사고 싶어 하지 떨어지는 거에 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 저가에서 조금씩 물량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 매집하는 기간이 아까 제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길 때는 긴 경우에는 얼마나 올라가냐면 길게는 1년까지도 가요. 1년
1년까지도 길게 여러분들 매집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여러분들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비율이 적어요. 그죠? 왜냐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을성도 참을성이지만 일단 그만한 시대가 없고 그만한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적 여유. 한 종목을 1년 이상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라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시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갈까 하면서 1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해요, 절대로. 예.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계속 이제 그걸 찾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장에서도 저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량이 막 이제 급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급등이 되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보통은 처음에 여기서 뭐 신기술을 개발했다든지 뭐 새로운 뭐 메타버스나 NFT로 뭐 새롭게 뭐 테마가 편입됐다라든지 뭐든지 뭐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보통은 상승률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점 대비. 그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로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사요. 이 고점에서. 근데 이 조정하는 구간이 뭐 길게는 한 달, 뭐 짧게는 뭐 한 2주에서 3주, 뭐 더 짧을 때는 1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삽니다. 근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뭐가 없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5% 몰리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고정적으로 5%딱 걸리면 손절, 뭐 10% 걸리면 손절.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샀는데 막 15%, 20% 마이너스 됐어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물려 있다면 내가 예전에 뉴스에서 이걸 봤어.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 이걸 봤어. 아, 5%에서 10%만 물리면은 칼같이 손절을 해야지. 근데 손절을 못 했어요. 그래서 15% 마이너스 20%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본전만 오면 팔아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본전이 왔잖아요. 자, 본전 오면 팔아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그 종목이 20% 올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머리끝까지, 그죠?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면은 왜 고점이고 여러분들이 팔면은 왜 거기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를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 자, 거래량이 잘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뭐가 많이 터진다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자,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도 많이 달라붙는다고요? 수많은 개인들도 같이 달라붙어요. 수많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뭐 세력들이 다 달라붙겠죠. 근데 세력들은 보통 자본으로 많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평균 단가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들은 어디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이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자, 만약에 세력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올라탔는데, 그죠? 여기서 팔아야 차익을 실현할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계속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올라타서 조금 올리면은 계속 떨어뜨리고 공포감 조성시키면서 계속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올라갔다가 뭐가 떨어질까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는 시점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예전에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산 모양의 캔들을 찾아야 된다. 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주식, 코인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자, 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떨어질 때, 자, 음봉이 떨어질 때, 그죠?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모양이 산과 같다 그래서 산 모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떨어지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이 다시 뭐가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저점에서 여러분 잡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이제 이런 데서 막 팔아요. 팔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 팔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찾냐면 일단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일단 거래 대금 상위 있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이제 HTS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전일 대비 몇 프로 올라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전일 대비 거래량이 자, 보통 한 50% 미만. 가장 좋은 거는 뭐 30%, 20% 미만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전일 대비 거래량이 50% 미만인 상태의 종목을 찾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오는 거 찾는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 모양의 캔들 찾는 거예요. 자, 산 모양의 거래량 찾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매물대 돌파 시 저점 매수 공략.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를 일련의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당일 거래 상이라는 그런 영문의 차트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은 한 100억 정도면 돼요. 100억 정도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그 다음에 전일 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일 비.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나와 있는 거는 이건 거래 대금 순위잖아요. 자, 거래 대금 순위가 아니라 이거를 전일비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도 나와 있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종목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랩지노믹스, YJ 엔게임스, 네오위즈 홀딩스, 네오위즈, BH 쭉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뭐 아는 종목도 있고 모르는 종목도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일단은 웬만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일봉상 상승 추세가 가장 좋습니다. 자, 보세요. 랩지노믹스 지금 현재 자,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죠. 이게 지금 요 차트거든요. 랩지노믹스. 근데 오늘 12% 빠졌습니다. 12% 빠졌고 전날에 자, 11월 26일 날 고가 26% 정도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많이 사셨을 거예요. 샀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가손실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뭘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1시간봉. 그래서 1시간봉에 산모양의 캔들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산모양의 캔들 찾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즉 음봉이 최소 몇 개 이상 연속으로 3개가 나와야 되냐면 음봉으로 3개가 연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요거 나오긴 했죠.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지금 12월 1일이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 1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심히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랩지노믹스의 재매수 구간은 어딜까요? 바로 이 음봉의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800원 정도가 여러분들 이 자리가 깨지면 이제 저점에서 다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33,8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마킹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매수를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마킹을 딱 해두시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으면 안 되냐? 웬만하면 갭상승이 있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갭상승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깔끔하게 딱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걸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자, 랩지노믹스 과거에도 자 이렇게 지금 음봉상 이렇게 지금 떨어진 종목들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산모양 캔들이 여기서는 안 나왔었는데 다른 것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YJ 게임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일봉상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조금 떨어졌죠. 근데 이건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분봉상으로 해서 자, 전에
그 음봉 형태의 캔들이 나왔는지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자, 이게 연속으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음봉이 3개가 나온 겁니다. 3개가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이렇게 산 모양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요 고가 있죠. 3,560원대. 요 자리에 마킹해두고 여기다 종가로 뚫렸으면은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뭘 들어가는 거예요? 예약 매수를 여러분들 걸어 두시는 겁니다. 예약 주문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간단하게 지금 8%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모든 종목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이만큼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죠? YJ 게임스라는 종목이 딱 봐도 게임 종목이잖아요. 뭐 NFT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요즘 게임이 메타버스 NFT 딱 엮여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종목 누구나 알지만 대부분은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손절합니다. 아니면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손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 저점에서 눌림 때 그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타점을 찾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 자, 일봉상 상승 추세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은 약간 하락세가 나와주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게 언제쯤 나왔냐면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때가 음봉상 계속 떨어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랑 자, 음봉상 떨어지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요건데 지금 거래량이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죠. 그래서 지금 딱 보게 되면 요 자리 있죠. 지금 8857원이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음봉상의 캔들이 나왔다가 돌파가 나왔죠. 82,300원.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도 지금 사는 것도 늦진 않아요. 손절 라인은 밑에다가 잡고.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쭉 당겨 본다면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자, 거래량이 뭐 하는 상태? 증가했다 감소하는 상태. 근데 연속으로 뭐가 나오면 음봉이 3개가 나오면 이 저가를 고가를 이탈했을 때 55,100원 이 자리가 본격적인 무슨 자리다? 매수 자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또 눌림 나오는 자리가 있으면 또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가 언제냐면 11월 19일 날 나왔어요. 11월 19일.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홀딩을 했다면 이것 또한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종목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 자, 초록뱀 미디어.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한 게 일단 일봉상 5일선, 21선을 지금 하락으로 이탈했습니다. 하락으로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60분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약간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올라갔다가 저점을 뚫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21선에 이탈하는 종목들이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노신 소재 21선은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다. 그죠? 5일선과 11선, 21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건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봉상 몇 분 본다고 60분봉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저가상으로 자, 하락의 그런 거래량이 나왔는지. 자, 이걸 어떻게 보고 판단하냐면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27,237, 28,229, 22,219.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자, 음봉이 3개 나왔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딱 붙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3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27,230, 여기서는 거래량이 28,000 조금 늘었죠. 여기서는 거래량이 2만이니까 증가 감소죠. 근데 음봉 연속적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 될 수가 있고, 근데 이것보단 제가 보기에 이게 더 깔끔하죠. 이게 더 깔끔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나노신 소재가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증가했다 뭐 했어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면은
이 자리가 본격적인 매수 타점 되겠다. 그래서 61,679. 그죠? 요때 가격대가 가장 이상적인 타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61,679자리.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 본격적인 매수 타점이 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지금 현재 고점까지 18%, 지금까지는 8%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다. 요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 지금 현재 21선, 5일선, 21선 모든 종목들이 다 위에 있다. 121선도 다 위에 있다.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여기는 이미 저가에서 매집한 사람들이나 사는 거고, 딱 봤을 때, 자, 일봉상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구간이 바로 언제냐면은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자, 그래서 11월 18일이니까 대략 이쯤이죠.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음봉상 아까 말했죠. 3모양의 캔들 찾으라고요. 3모양의 캔들. 자, 쭉 가다가, 자, 3모양의 캔들이 어디 있냐면은 요거를 제가 지금 트레이딩 뷰로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한글과 컴퓨터. 자, 3모양의 캔들이 지금 여기도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그 다음에 지금 또 과거에 나왔던 게 이 자리,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했죠. 29,800원대가 지금 매직 구간이에요. 이거를 캔들로 보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을 보게 돼도 이 자리가 매직 구간,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매직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34,400원, 34,400원에서 29,300원 이 가격대가 본격적인 집중 매직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집을 했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13%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들어갔어도 10%, 8%, 그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8%, 10% 되는 건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뭐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종목이나 아니면 이미 받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모든 종목은 자, 5일선과 11선이 다 위에 있는 종목들. 자, 서울 옥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위에 있고 5일선과 11선이 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떻게 보시면 돼요? 좀 내려올 때마다 계속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매집하면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매산 자리 있죠. 이렇게 3모양의 캔들, 이런 구간 연속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찾기가 그렇게 막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3모양 캔들. 그 다음에 자, 또 어디 있을까요? 3모양 캔들이 여기 또 있죠. 3모양 캔들. 자, 요렇게 지금 3모양 캔들을 몇 번 찾았냐면, 이거 제가 지금 색깔 잘 안 보여서 조금 흰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어때요? 지금 3모양 캔들 3번 찾았습니다. 이때가 지금 11월 4일이고 현재가 11월 19일이죠. 자, 그러면 이 3모양 캔들을 찾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다면 고점까지 25%, 그 다음에 고점까지 34%, 그 다음에 고점까지 18%예요. 똑같은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인데도 여러분들이 저가를 기가 막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봉상 21선 위에 있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게 5일선, 11선, 21선 모든 종목 다 위에 있는 것들. 이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게 많다? 관심이 많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붙었던 종목들, 그죠?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던 종목들과 최근에 급등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씩 소진이 되면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다 빠져나갈 때쯤에 그때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좀 심플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알려드렸는데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덱스터 같은 경우 경고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자, FSN. 자, FSN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FSN. 이거는 이제 이미 올라갔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제가 뭐랬지? 그 일봉상 21선 위에부터 시작하니까 대략 한 11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11월 9일부터니까 이때부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음봉. 우리는 양봉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다 그랬죠? 음봉을 찾아야 돼요. 음봉을. 자, 음봉 3개 연속으로 떨어진 걸 찾습니다. 자,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갭으로 확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갭으로 띄우는 것들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은 이렇게 매산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겁니다. 자, 매산 나왔죠? 종가 뚫었습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안정적으로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갔다. 그죠? 지금까지 버텼으면 73%입니다.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자, 일주일 만에 70% 80%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뭐라 그랬죠? 뉴스, 언론사,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 호재 전반적인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시드가 한 몇 억에서 몇십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의 종류는 아닙니다. 물론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만 1번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고 차라리 2번이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 언론사,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 호재 전반적인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80%에서 90%의 모든 투자들이 알 정도의 그런 인지도, 뉴스, 증권사 HTS 메인, 거래대금 상위 종목, 뉴스, 네이버, 증권 등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가다 거래량이 확 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충분히 많이 조정을 주는 종목들, 그 종목을 저가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장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그죠? 장세 영향을 받지 않고 뭐 단기적으로 5% 10%만 먹고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약간 유의미한 종목들도 분석을 해봤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너무 제가 보기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든 매매를 하시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서 더 여러분들 저평가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여러분들 점점 좋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들도 한번 응용해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배워가시고 여러분들 기준을 시장에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많은 연습과 그런 피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수익을 말하다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